피아노를 그냥 밀었는데 그 눌린 자국이 여기서 저기까지 난 거야. 마루 보수 비용만 거의 1,000만 원 정도 소진하신 것 같아. 와. 근데 그 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결국 그 한 가지 강한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 이 제품에는 결국에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담겨져 있어. 형. 아니 근데 내가 어떤 집을 가보니까 마루가 엄청 특이하더라고. 뭐 어떻게 특이한데? 아니 그냥 진짜 나무 같아. 원목 마루 아니야? 아 그걸 원목 마루라고요? 아 그러면 형 그거는 진짜 원목을 쓴 거야? 진짜 원목을 쓴 거지. 그래서 원목 마루라고 부르는데 무늬목 마루도 있어서 사실 착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무늬목? 무늬목 우리 저번에 도어 마감제 때 한 거 아니야? 얘기했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무늬목을 위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야? 무늬목이랑 원목 마루는 다르지. 그래서 오늘 원목 마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짜잔 준비를 했어. 아니 어떻게 내가 형 원목 마루 질문을 할 줄 알았어? 자, 오늘은 합판 마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보통 이제 강마루, 이제 뭐 무늬목 마루, 그리고 뭐 원목 마루, 뭐 이 세 가지 다 합판 마루라고 볼 수 있어. 합판 마루라는 뭐냐면은 사실 합판 마루가 총칭하는 이야기야. 지금 보는 것 같이 나무 결이 보이지?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 섬유결이 있는 거를 얇은 판을 요렇게 계속해서 붙인 거야. 아, 크로스해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가 수분이 빠지거나 수축 팽창을 해도 이 판이 그대로 거의 이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무를 집교해가지고 설치한 거를 이제 합판 마루라고 얘기를 해. 총칭하는 것이 얘기하자면. 영어로는 이제 플라이우드라고 얘기를 해. 형이 그 후보 발음이 좀 많이 안 좋네. 플라이우드. 플라이우드?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결정치에 따라서 이제 원목 마루냐, 이제 뭐 예를 들어 필름을 붙이면 강마루냐, 아니면 이제 무늬목을 붙이면 무늬목 마루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위에 뭘 붙이냐에 따라 그게 다 바뀌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나무의 두께에 따라서 사실 이제 비교를 할 거는 뭐냐면 무늬목 마루야. 무늬목 마루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0.5 정도 두께여야지 이제 무늬목 마루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원목 마루는 1mm부터 4mm까지 요 겹차에 있는 마루를 원목 마루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 형 본질은 같네. 그렇지. 그냥 근데 얇냐 굵냐의 차이 있냐. 그렇지. 근데 이제 얇은 마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라고 했어? 얇은 마루 어떻게 된다고? 얇은 마루는 좀 뒤틀리지 않을까? 아니지. 그거보다는 찍혔을 때 속살이 바로 보이겠지. 이 직교되어 있는 이제 섬유질의 합판들이 합판의 색이 이 겉과 색이 다르잖아. 근데 그 색이 안에 찍힌 게 다 보이겠지. 근데 형 그렇게 나무가 한번 찍히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나무는 한번 찍히면 회복하기보단 그 안에 채우는 메꿈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 판을 아예 띄어내고선 교체를 하는 거지. 내가 성북동에 이제 진짜 큰 저택에다가 원목마루를 깔았거든. 저번에 형 나도 거기 같이 갔었는데. 그치. 성북동 거기 K 거기. 거기는 형 지하까지 4층인가? 그치. 거기까지 다 마루를 깔았지. 4층을 다? 그렇지. 굉장히 좋은 마루로 깔았어. 이제 이사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지. 우리가 공사할 때는 밑에다가 합판 깔고 플로베니아 깔아가지고 보양을 확실하게 하고서는 공사 진행을 하거든. 근데 이사를 할 때 그냥 플로베니아나 아니면 그냥 종이를 깔고선 이사를 한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그냥 밀었는데 그 눌린 자국이 여기서 저기까지 난 거야. 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리고 이사하다 보면은 툭툭 놓다 보니까 가구 때문에 눌림 현상, 찍힘 현상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마루 보수 비용만 거의 1,000만 원 정도 소진하신 것 같아. 와. 그런 경험도 있어가지고 원목 마루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신경 써서 해야 돼. 특히 이사하실 때 냉장고나 피아노 옮기실 때 그때 이제 많이 눌리거든. 그래서 그때 특히 이제 잘 들어서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그 무늬목 마루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은 얇은 무늬목 마루로 되어 있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겉에 있는 어떤 표현의 질감들을 더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나 형 그 도어 마감제 편 다시 보고 와야겠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시 보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무늬목 같은 경우에는 얇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질감, 오돌토돌한 이 소리 들리지? 나무의 어떤 텍스처가 어떻게 보면 밟으면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거의 이제 무늬목 마루는 평평하다고 보면 돼.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원목 마루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마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폭, 이제 광폭, 소폭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마루의 이 두께야. 그 크기에 따라 다 다르겠구나. 그렇지. 이제 이 폭이 190이 넘어가면 광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는 이제 중폭, 소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뭐 150mm 정도 되는 요 합판의 이제 폭은 중폭 정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보이는 이런 제품들이 180mm거든? 이제 180mm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폭이야. 이 사이즈로 어떻게 진짜 하면 크네. 1800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거거든? 4kg 거의 이제 이 광폭 자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큰 마루 한 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 이제 광폭의 장점은 뭐냐면은 넓어 보이는 부분이 되게 이제 광활감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무늬가 되게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겠지. 그런 부분에서 광폭 마루는 그런 장점이 있어. 근데 이제 이 광폭 마루의 두께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보면 돼. 이 광폭이 넓어질수록 이 합판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거든? 왜 그런지 알아? 아무래도 이제 넓다 보니까 그거를 지탱하려면 두꺼워져야 되는 게 그렇지. 아닐까? 근데 그 이 지탱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야. 왜냐면 두꺼워질수록 난방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뜨거운 온도가 빨리 안 올라오는 거야. 외국 같은 경우는 온돌 문화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마루일수록 외국 같은 경우 유리한 거야. 바닥에 있는 차가운 슬라브에 올라오는 그 콘크리트의 차가움이 이 발까지 바로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얇은 마루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통이 크고선 두꺼운 마루를 쓰면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열 전도율에는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 왜냐면 나무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천년 단열재였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온도가 빨리 안 올라오다 보니까 난방비도 좀 많이 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광폭 마루의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중폭 마루를 많이 쓰지. 형, 그러면 내가 본 게 광폭 마루인가 보다. 되게 좀 신기했거든. 그래? 그럼 부잣집에 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마루의 또 단점이 뭐냐면은 마루가 굉장히 비싸요. 어떤 마루는 이제 30cm 폭을 가진 마루도 있는데 그런 마루는 200만원, 300만원도 하거든, 한 평에. 한 평에? 한 평에 그 정도의 가격을 가져. 그래서 보통 근데 200만원 이상의 마루라고 하면은 판매처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많이 들어간 마루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실 200만원 넘는 마루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무늬가 되게 깨끗한 게 있지, 얘네들 보면은. 근데 얘 봐봐, 요렇게 어떻게 보면 홈이 파져 있는 것들 있잖아. 야, 걔가 진짜 멋있는데? 멋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걸었을 때 보행감이 되게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는 해. 근데 국내에선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마루를 좀 선호해. 왜냐면 걸어 다닐 때 보행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걸 선택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느낌 있지? 어때? 이 부분이 소잉 처리를 한 거야. 이제 커팅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거거든.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있어. 이렇게 홈이 있는 거랑 이렇게 깨끗한 거랑 어떤 게 더 비싼 것 같아? 나는 홈이 있는 게 저 무늬가 있으니까 좀 더 비싸 보이네.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퀄리티를 또 레진이나 이런 걸 채워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마루가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빼고 어떻게 보면 깨끗한 부분으로만 만든 거거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비싼 거야.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마루 수종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오크로 많이 이렇게 만들고, 이제 좋은 거는 이제 티크 자재로. 티크가 수종이 많이 안 남았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티크 자재로 만든 게 가격대가 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뭐 150, 160, 170 요 순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150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 그게 그냥 중폭이지? 그치. 그래서 중폭 마루로 이제 시원하게 깔면은 그래도 좀 넓어 보이고, 그리고 무늬의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소폭 마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을 거 아니야. 그냥 마루를 그렇게 깔지는 않아. 보통은 헤링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시공으로 해가지고 헤링본을 하고, 또 쉐브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약간 물고기 뼈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쉐브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공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복합 형태로 되어 있는 복합 마루가 있는데, 그건 약간 무늬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넣는 건데 중국에서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최근에는 유럽에도 그 스타일이 넘어가서 예쁘게 아니면 넓게 중국적인 느낌을 넣어서 유럽적으로 표현한 그런 디자인들이 좀 많아. 자, 근데 요거 보면은 요 마루랑 색깔이 이렇게 다르잖아. 그치? 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마루 진짜 수종이 다른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다르냐면은 마루에 있는 착색된 색깔이야.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회색깔이 착색된 거고, 여기는 흰 색깔이 착색이 된 거거든. 아니 형, 나무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는데 거기 위에 색깔을 또 입힐 수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내추럴오크에다가 착색을 시켜가지고 원목 마루를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거야. 여기도 보면은 그렇구나. 이 마루가 같은 마루야. 같은 오크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입혀가지고 착색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보면 돼. 이야, 신기하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코팅을 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코팅의 종류 한 4가지 정도로 보면 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은 UV 레커 코팅.
그리고 두 번째는 UV 오일 코팅, 그리고 UV 수용성 코팅, 그리고 내추럴 코팅이거든. 이 네 가지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 사실. 형 근데 다 UV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는 안 들었지. 하나는 내추럴. 그러면 그 세 개는 자외선을 쐬어서 어떻게 보면 굳힌다고 보면 돼. UV 레커 코팅을 하는데 이걸 보통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4번, 5번, 많게는 15번까지 하거든. 그래서 15번? 제품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그래, H5나 이런 코팅을 하게 되면은 여러 번 얇게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하는데 왜 얇게 하는지 알아? 우리 오픈포어 코팅 방식 뭐 그때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근데 그건 UV가 아니잖아. 그건 UV가 아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코팅을 하는 거지. 오픈포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전체를 다 덮는 게 아니거든. 근데 마루 같은 경우에는 김치 국물이랑 이런 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렸을 때 빨리 닦으면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코팅이 되어야 해. 그래서 오픈포어 방식은 이제 싱크대 가구에 우리가 했었잖아. 질감을 되게 많이 살려준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코팅 방식은.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멀리서 여러 번 뿌리는 방식을 쓰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얇게 분사를 한 다음에 UV를 씌워서 그 방식을 10번이나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얇게 되기 때문에 그 홈이 점점점 더 두드러지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코팅을 한다고 보면 돼. 야, 그럼 진짜 비싸겠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뭐 H5 같은 형식의 코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격대가 좀 높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 그것보다? 그게 뭐냐면은 천연 오일로 마감을 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 그 전통 57 방식이랑 좀 비슷한 그렇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셀렉이라고 하는 곤충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그 전통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그 57 방식처럼 거기서 셀렉으로 이 마루를 칠했다고 얘기를 해.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내추럴 오일로 바르는 것도 있고. 야, 근데 형 굳이 그거를 뭐 내추럴 오일로 왜 바르지? 뭐 좋은 점이 있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추럴 오일로 하면은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원목마루라고 하더라도 원목마루의 코팅제, 레커 소재, 우레탄계로 코팅되어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받는 거야. 그 나무 느낌이 나요 막 얘기하잖아. 나무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우레탄계 코팅 느낌이거든. 도장제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천연 오일로 밟으면은 완전 진짜 천연 제품을 받는 거라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단점이 뭐냐면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UV 레커로 칠해서 쓰는 이유가 강도가 굉장히 강하거든. 그렇게 코팅을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쓴다고 보면 돼. 와, 형 그러면 이게 사실상 우리 집 원목마루예요.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그 나무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근데 느낌이- 그런 거 있지. 도장 방식에 따라서 나무 느낌과 결을 살려주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그게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나무의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미술 작품 있으면 겉에 액자를 우리가 하잖아. 액자를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사실- 왜냐면 이거는 자연이 만들어준 작품이니까. 야. 집에서 놓을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표면 가공 방법이 있는데 핸드 스트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횟듯이 뜯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울룩불룩한 느낌을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마루를 만드는 건데 사실 근데 나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마찰계수나 발이 닿을 때 넘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추천하는 마루는 아니기는 해. 표면에 너무 거칠게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험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추천은 안 하고 사실 이 마루라는 게 보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정 수준 만들어주는 마찰계수와 그리고 표면이 있으면서 미려한 제품들이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난 생각해. 그리고 그 원목마루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가 굉장히 중요해. 접착제? 이제 우리가 마루를 이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껴놓는 게 아니라 밑에다 바닥에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붙여야지 이제 수축 팽창도 잡아주고 움직이지 않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접착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결국에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이제 우레탄계 접착제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황토를 50% 넣니 뭐 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실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하지만 요즘에 나온 것 중에 이제 바커 접착제라는 제품이 있어. 근데 이제 바커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착제이면서 약간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보행을 할 때 약간 충격 완화를 해주는 거야. 사실 충격 완화 제품은 많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쓰면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쓰면 아무래도 그렇지. 좋겠네. 강마루든 뭐든 간에 그 바커 접착제를 쓰면은 약간 이제 충격 완화를 좀 해주지. 근데 얇은 마루는 사용을 못해. 왜냐하면은 마루가 충격이 갔을 때 이 홈이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 홈이 못 잡아주고 얇으면은 그 바커 접착제를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거든. 그 유의사항이 하나가 있어. 이제 원목 마루를 고르실 때 제품이 이제 멋있다고 해서 고르시면은 큰일 나는 게 핀란드 마루, 뭐 독일산 마루, 중국 마루 다 똑같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난방을 하는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독일 마루를 만든 형식이 있고 그 나라 실정에 맞춰가지고 그 마루를 만든단 말이야. 핀란드산이든 독일산이든 간에. 근데 그 마루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난방을 틀잖아. 그러니까 온도차가 너무 심하고 바닥에 본드를 아무리 붙이더라도 이게 뒤틀릴 수도 있고 하자 발생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마루가 여기 붙여져 있잖아. 이 합판에 이 마루가 붙여져 있단 말이야. 이 붙여져 있는 게 박탈되는 현상도 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차에 의한 본드가 이 바닥과 붙은 본드 말고 이 합판과 나무가 결합된 이 본드가 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런 마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안 맞을 수 있고 테스트가 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루는 좀 지양해야 되겠지. 그러면 형 10명 중에 몇 명이 원목 마루를 써? 사실 원목 마루는 선택받은 사람만 쓸 수 있어. 아, 그러면 10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 중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00명 중에 한 5분 정도 아마 이제 원목 마루를 쓸 수 있지. 아, 비싸서?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마루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엔 아무리 싼 원목 마루를 쓰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목 마루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 형, 근데 형은 진짜 실용주의파잖아. 그렇지. 그 아무리 좋은 제품도 너무 비싸면 차라리 가성비 제품 쓰는 게 낫다. 항상 이제 그걸 이제 많이 강조하잖아. 그러면은 형이 봤을 때 원목 마루를 꼭 써야 돼? 나는 사실 원목 마루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강마루나 사실 타일시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나도 원목 마루 같은 경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은 아무리 코팅이 잘 된 것도 이제 요 사이 공간에 V 커팅 공간에 결국에는 여기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안쪽까지 이제 물이 스며들 수 있거든. 물이 습기가 계속 안에서 돌다 보면은 전체 마루 색깔이 좀 많이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원목 마루가 오래 깔아져 있고 욕실 앞에 마루가 깔려 있는 분들 보면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 부분만 되게 검게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원목 마루가 얼마나 관리하기 힘든지 아시지. 형, 그러면 원목 마루는 필요가 없네? 아니지. 뭐 이제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 뭐냐면은 이 두께가 2mm, 3mm짜리를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딩을 쳐가지고 또 코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원목 마루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복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 결국에는 이 원목 마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일단은 표면적인 느낌이 너무 좋잖아.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느낌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 마루가 원목 마루를 채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 결국에는 이제 보행감과 디자인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의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마루를 선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아, 형, 그러면 정리해보면 단점이 엄청 많은 그런 이제 마루지만 근데 그 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결국 그 한 가지 강한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 이 제품에는 결국에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담겨져 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원목 마루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원목 마루의 장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지. 아, 오케이, 형. 아, 원목 마루에 대해서 오늘도 말끔히 정리된 기분이다. 고마워, 땡큐. 다른 마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